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리본 전에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자면, 저는 돈 쓰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의미 없는 것들을 정말 많이 샀을 만큼 씀씀이가 컸었어요. 예전에는 학원 강사여서 월 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니까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강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제 지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입이 0원인데 지출은 줄어들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제 예전처럼 사고 싶은 거 다 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이 낳고 떨어진 자존감에 감정 소비가 더해지면서 지출이 더욱 심해지니까 부족했던 생활비와 카드값을 신용대출로 메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대출이 하나둘씩 늘어나니까 지출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용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리본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리본을 신청하고도 저는 그동안의 그 지출 소비 패턴 때문인지 이게 정말 쓸 쓰인지 안 쓰인지 구분이 잘 안 됐었어요. 단편적인 예로 리본 준비 기간인 6월 말에 원피스를 사고 리본 시작 첫날인 7월 1일에 패디와 속눈썹 펌으로 1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당당하게 오전 과제를 제출했었습니다. 제 과제를 확인하신 테이쌤과 다현 조교님, 비 조교님이 모두 놀라시면서 패디 취소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옆반 선생님들, 조교님들, 심지어 부원장님까지 오셔갖고 꾸민 비가 웬 말이냐 채찍을 엄청 날리셨습니다. 그때서야 꾸민비 지출은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고 그래서 저 대신할 두 사람을 구해놓고 취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리본 시작하고도 정신 못 차렸던 소비 요정이었던 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보실게요. 일단 대출 상환은 근본적인 목표니까 보면 전체 대출액은 2,3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세금을 2천만 원 빼서 상환할 수 있었던 게 컸는데요. 대신 월세가 11만 원 늘어났지만 덕분에 만기일이 다가오는 고금리 카드로는 갚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짜잘한 예금 잔액을 모두 모아서 카드 할부금을 정리했고요. 짠테크와 부수익 금액으로 국민카드론 대출 350만 원 정도 추가 상환했습니다. 이제는 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300만 원 넘는 카드값에 이번 달은 어떻게 갚지라는 걱정을 안 해도 돼서 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카드론도 빨리 상환해서 신용카드를 모두 해지할 계획입니다. 고정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교육비인데요. 첫째가 원래 축구, 미술, 수영까지 사교육비가 한 82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테이스 선생님의 제 큰 조언을 듣고 유치원만 보내고 있고요. 지금은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아주고 주말에는 자연 위주로 같이 산책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아이도 저도 더 만족감이 높아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0만 원씩 들어가던 불필요한 여행 개모임을 없앴고요. 3,300원짜리 알뜰폰 요금제 사용하고요. 월 10만 원씩 제 용돈을 분리해서 생활비랑 제 용돈이랑 분리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동비에서는 제가 워킹맘이라서 일 끝나면 힘들다는 핑계로 아이들하고 자주 배달을 시켜 먹었어요. 이제는 지금은 이제 반찬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만들면 아이가 안 좋아하고 안 먹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아들이 늘 비슷한 메뉴의 배달 및 음식 대신 엄마가 해준 서툰 다양한 음식이 좋다고 말해줘서 더 배달비를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배달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해서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현재 배달이랑 외식비가 한 4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여행 비용은 당연히 0원이고요. 제 옷, 아이 옷을 비롯한 꾸민비는 정말 필요한 것들 아니면 안 쓰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둘째 응급실 비용이 한 19만 원 정도 써서 의료비가 늘어났는데도 5월이랑 9월이랑 비교해 보면 변동비가 한 18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제 방앗간은 게임 현질이랑 유료 웹툰, 그냥 애들이랑 내 옷 사기, 반찬 가게, 편의점이었습니다. 말하면서도 되게 부끄러운데요. 게임 어플과 결제 시스템들을 다 지워서 지금은 게임이나 뭐 공구 같은 것들을 결제 절대 안 하고요. 웹툰 대신 맨날 맨날 책 읽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옷은 한 번도 안 샀고 내년까지 안 사는 게 목표입니다. 태희 선생님처럼 1년 동안 제 옷 안 사보려고요. 그다음에 애들 옷은 겨울까지 입을 만큼 제가 많이 사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줄 예정이고요. 반찬 깨기는 정말 힘들 때는 밑반찬 위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걸로 스스로 약속했고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편의점도 계획 소비하는 덕분에 갑자기 살 일이 없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방앗간이 뭐였는지 까먹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조교님들이 작성해주신 리본 진단서를 토대로 전체 점검을 해보자면 제가 지금 해외 구매된 부수입으로 8월 달에는 31만 원, 9월 달에는 3만 원 수입을 내고 있어요. 9월 달에는 환율이 올라서 역마진 난 상품이 몇 개 있어서 수입을 많이 못 냈지만 앞으로 상품을 더 늘려서 꾸준한 수입을 낼 예정이고요. 고정비는 진다서 말대로 한 52만 원 정도 감소했고 변동비도 229만 원 감소했고 머니플랜으로 대체해서 경조사비 제외하고 한 달에 변동비가 약 75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방학간 이제 없고요. 가장 큰 변화 중 한 가지는 저만의 이제 점검 습관이 생긴 건데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옷장, 화장대 정리, 둘째 주 토요일에는 신발장, 베란다 정리, 셋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그 서랍장 정리, 넷째 주 토요일에는 월말 정산,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냉장고 정리, 월요일, 목요일에는 가계부 작성. 이렇게 리본 처음 했던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제 생활 습관으로 매주 제 주변과 지출을 점검하면서 방앗간과 안쓸 지출을 절대 통제하고 있습니다. 소비 요정이었던 그리고 돈을 쓰레기로 바꾸던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건 담임 선생님과 조교님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처음에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왜 이런 소비들을 했는지 저를 되돌아볼 때였는데요. 과제를 할 때마다 앞으로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는 과거에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와 왜 저렇게 쓸데없는 돈을 썼나 하는 자책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과 조교님들이 잘하고 있다, 멋지다, 그건 과거다, 잊어라 하면서 우쭈쭈 해준 덕분에 견뎌냈고 지쳐도 괜찮다, 항상 뒤에 있겠다라는 말로 격려해 주셔서 다시 앞으로 가는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줌에서 한마디도 못하던 제가 이제는 줌 미팅만 되면 수다쟁이가 될 것은 모두 선생님과 조교님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리본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바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워낙 포기를 잘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했고 아껴서 어느 세월에 빚을 다 갚아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으면서도 너무 간절하게 바뀌고 싶은 마음에 리본 클래스를 신청한 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짠테크한 금액으로 조금씩 대출 추가 상환을 하면서 까마득해 보이던 비탈출은 정말 가까운 미래가 되었어요. 오늘 예산을 또 보고 하는 악짠순이가 되었고요. 나는 왜 그랬을까? 이번 생은 틀렸어. 저 사람 부럽다 하는 부정적인 말 대신 나는 비탈출 할 거고 부자가 될 거고 건물주가 될 거야. 늘 그렇게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저를 되돌아봄으로써 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닌 제 인생을 제대로 책임지는 어른이 리본을 통해서야 이제서야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갈 길이 멀지만 리본을 통해서 배운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